저는 항상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게, 아, 그래, 이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동산은 항상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이 바뀐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 9.13 대책 후 시장은 약한 하강으로 거래 절벽 현상 보인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3월 이후, 올해 3월 이후부터 급매물이 소진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급매물이 슬슬 소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2월 달부터 이제 2월 하반기부터 나왔는데 3월 달부터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강남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주요 단지 속속 반등.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에요. 변화. 예. 자, 이걸 보면요. 거래량 변화도 한번 보시면요. 저기 저 꼭대기에 2018년 9월, 8월 이럴 때 최고 12,222건 거래가 됐던 게 쭉 떨어져 가지고요. 쭉 떨어져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3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4월 달에 지금 예상이 2,205건으로 예상합니다. 1,786건에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예상입니다만, 자, 3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흐름으로 이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바닥을 뚫고 전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 상구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이런 강남 상구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는 좀 뭔가 숨죽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죽이고 어떻게 갈까 방향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심리지수,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또 이것도 보시면은 작년 9월 3일 날 171.6, 이 100이 넘으면 심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100이 하면 안 좋다는 건데, 이게 지금 쭉 하강을 거듭하다가 4월 1일 날 37.6, 그리고 4월 8일 날 39.6으로 서서히 지금 반등한다, 이런 게 나왔죠. 예, 매수 우위 지수가 커졌다.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상승 추세대로 가더라. 물론 강한 규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꺾입니다. 단기적으로 꺾이지만 추세에 따라서 시장은 항상 움직인다. 이런 얘기 제가 늘상 드렸던 얘기죠. 자, 수세가 상승 추세인 이유,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수세가 상승 추세인 이유는요, 한마디로 유동성입니다. 돈이 전 세계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 최근에 그 미국 경기가 안 좋느니 뭐 하면서 계속 언론에서 나왔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1월 달 그 성장률 있죠. 1월 성장률이 3%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갑자기 미국이 반등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추세예요. 추세는 계속 이런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가니까 약간 이게 좀 뭔가 꺾이는 것 같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 경우는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과 같이 더불어 가는 것도 맞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 전 세계로 흘러다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 부동 자금이 얼마예요? 지금 한 1,200조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경기가 좋으면 그런 돈들이 각 경제의 각 분야로 들어가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돈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늘상 얘기했지만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 확실히 잡힙니다. 예,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금리 인상만 하면은 부동산 시장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이 과연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시기인가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항상 우리 부동산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물론 안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된다.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은 미국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그렇죠. 또 금리를 올리면은 또 대출 규제, 대출에 대한 이 이자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맨날 얘기를 했죠. 자,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못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가야 되거든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도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올해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의 압박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이 단골 멘트, 부동산에 매년 나오는 정말 단골 중에 단골 멘트가 바로 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도 따라서 금리 올릴 것이다, 미국이. 자, 그런데 제가 한자로 써놨죠.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 비롯한 유럽 다 금리 완화로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금리 올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올릴 수 있어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사실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추세가 안 바뀌었어.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안 바뀌었다면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할까 먼저 어떤 지역이 만약에 내가 투자를 어떤 지역에다 할까 생각하면요, 그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생겨야 돼. 그 지역이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할 수 있는 지역, 앞으로 변화할 지역, 이 지역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문 기사 이렇게 뭐 부동산 기사나 정책에 대한 기사들 나오면은 그냥 대수롭게 넘겨버리지만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사들 한번 쭉 모아보세요. 강남에 대한 기사 한번 모아볼까요? 강남에 대한 기사 쭉 모아보면요, 재밌습니다, 아주. 강남 불패 신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강남 불패 신화 깨졌다. 또 다시 강남 불패 신화, 또 깨졌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 부동산을 오래 이쪽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가는구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런 눈을 좀 기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가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뛰면은 거기서 1등 할 수 없잖아요. 1등은 고사하고 내가 꼴찌를 할지, 꼴찌에서 두 번째 할지 모르잖아, 100명이 뛰면은. 하지만 남보다 먼저 간다면요, 나 혼자 가면 내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보다 한 걸음도 아니고요,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늘상 얘기 드렸던 겁니다. 뭔가 남들보다 먼저 갈 궁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상당히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우리 카페, 우리 손님들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명언,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미루고 뭘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미루다가 보면은 시간은 가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준비하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내가 반발짝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